이모티콘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분이었는데 차 문을 이렇게 열더라고요. 잠깐. 던전의 파이터라고 횡스크롤 게임이 있거든요. 1년에 로얄티로 받아들이는 금액이 대한민국의 현대백화점 매출 1위가 판교에 설마? 에이 판결 아니겠지. 2019년도 현대백화점 매출 1위. 아니 진짜 뭐가 팔리는데 이러면. 로드뷰로 떠나는 랜선 동기행, 오늘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떠나는 것은 아무래도 원장님의 핵심 지역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판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름 자체가 판교는 이제 충청도권이죠. 네. 판교 안 판교. 이제 그렇게 출발합니다. 일단 판교 신도시로 로드뷰를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같은 경우는 제2기 신도시죠. 2003년부터 2011년도까지 3만 가구를 목표로 만들어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드타운,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든 신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참 잘 만들어진 도시예요. 우리가 동판교, 서판교를 나눌 수 있는데요. 동판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파트하고 상가 위주고 서판교 쪽은 약간 주택 위주로 이제 만들어진 고급 주택가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녹지나 공원도 그대로 살리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강남을 근접할 수 있는 바로 신분당선이 관통된다는 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판교의 대표적인 기업하면은 자 카카오인데 한번 로드뷰로 카카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카카오 도로인데요. 약간 신도시답게 좀 깨끗하고 잘 정돈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카카오가 아무래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후관? 이걸 좀 받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카카오는 아직까지 상장을 안 하고 있는 계열사도 꽤 있거든요. 예, 상장을 아직 안 한 계열사들도 거의 대부분 판교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카카오가 갖고 있는 자회사가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 중에서 2위를 알고 있어요. 그래요? 90개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카카오의 특징이 카카오톡에다가 여러 개를 붙일 수 있는데 이 붙이는 거 하나하나가 다 자회사더라고요. 이 하나하나가 지금 다 상장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번에 지금 상장에 올라온 게 카카오 게임즈거든요. 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 커머스도, 카카오뱅크도 상장할 건데 가격이 싼 게 한 2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최대 10조.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카뱅이 상장이 됐는데 정말 10조면은 거의 시중은행 그 정도 규모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금융권에서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모 은행이 자기들 직원을 카카오뱅크로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가기 싫어했어요, 처음에. 왜냐면은 우리나라 은행원이면은 정년 보장에 연봉이 얼마입니까? 퇴출한다 이런 표현을 받을까봐 갈 때 보증을 해줬구나. 걱정하니까. 돌아올 수 있는 걸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가서 파견을 갔다 와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와요? 제가 알기에 지금 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가 보니까 천국이야. 카카오뱅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상품을 본격적으로 팔고 있어요. 푼돈 모으는 저금통 기능, 뭐 이런 기능에서부터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으로 좀 많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방금 그 상품 미국에서도 이미 검증받은 굉장히 히트 상품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뭔가 신규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아주 독특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미국은 달러 이하의 화폐 단위는 센트잖아요. 네. 센트 단위를 반올림해서 결제하게 하고 그 차익을 저금하는 저축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소비를 할 때마다 마치 저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카드도 더 쓰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거와 관련된 금융 상품도 하나 더 개설을 하는 일석이조의 금융 상품이 돼서 몇 개월 만에 2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모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완전 좋네요.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가 뭔지 아십니까? 원장님 모르시죠? 교수님은? 저는 알죠. 펭수 아닙니까? 이야 이렇게 이 프로 자체가 EBS 사장님께 또 펭수가 또 가장 예. 느낌이 좋아. 푸근해 보이잖아요. 원장님 방송 오래 하실 것 같아요. 예, 아주 훌륭하신 의견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게 왜 펭수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펭수인 줄 알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객관식에 펭수가 빠졌었나 봐요. 그렇죠. 라이언이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지에 빠졌어요. 이게 5번 펭수 했으면 무조건 5번은 있었는데 4번까지밖에 그런데 이제 이모티콘을 플랫폼에 올려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수익을 어떻게 나눠갔냐 하면요.
로열티처럼. 네. 제가 홍대 미대를 좀 다녔었어요. 거기서 디자인을 전공했었는데 거기 같이 재학했던 친구 중에 한 분이 이모티콘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분이었는데 그분도 차 문을 이렇게 열더라고요. 잠깐. 자, 그러면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카톡을 킬 때 소리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저작권입니까? 그것도 다 저작권입니다. 카톡 와숑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다 이미 특허청에 소리로 음성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역사에서 이슈가 됐던 게 두 사람이 있는데요. 사진 한 컷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 알 것 같습니다. 누구세요? 윈도우 배경화면 아닌가요? 오, 정답. 그 사진 한 컷을 윈도우사에 팔았을 때 그냥 넘긴 게 아니라 수익이 조금씩 생기도록 계약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사진 한 컷으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또 돈 꽤나 번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아실 것 같은데 바로 인텔 등등등등 그거 있죠. 그거 있잖아요. 인텔 인사이드. 그 간단한 걸 작곡해주고 돈을 받네.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카톡 와숑 등등등등. 한계의 또 다른 대기업이죠. NC 소프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고전하고 계세요. 저거 아니죠, 오른쪽에? 네. 이거. 이겁니까? 생긴 게 이뻐요.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하고 똑같이 생겼는데요? 그렇네요. 야, 저 진짜 생각을 못했는데. 전 산업은행 네. 건물인 줄 알았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NC 소프트라 그러면은 유일하게 시가총액 10위에 한 번이라도 올라본 기업이거든요. 시가총액 20조를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네. 딱 10위에 올라가서 역사적인 기념비를 세웠는데 NC 소프트가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에 수혜를 받은 회사. 왜죠? 스마트폰의 시대가 딱 열리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야 할 수 있던 게임을 사람들이 하는구나. 계속 하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 시대 이후로 NC 소프트의 그 영업이익이 쫙 올라가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나라 3대 엔터테인먼트라고 불리는 SM, 네. JYP, YG. 네. 방금 전에 말한 3대 엔터를 다 합친 게 한 3조 정도예요. 많이 올라가면 4조? 그러면 3개를 합친 것보다 혼자 6배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니까 사실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게임 시장의 규모가 훨씬 커졌던 거죠. 게임 회사가 돈을 정말 많이 벌고 그 중국 시장이 게임으로 버는 돈이 요즘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어렸을 때 있던 게임 중에 던전 앤 파이터라고 펜스크롤 게임이 있거든요. 네. 그 게임을 만드신 분이 그 게임을 넥슨이라는 회사에 팝니다. 네. 그때 한 3천 몇백억, 3,700억?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게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딜이었어요. 산 사람 입장에서. 왜냐면은 그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이 이게 중국으로 가거든요. 중국에서 대박이 나요. 중국에서 얼마나 대박이 나냐면은 1년에 로얄티로 받아들이는 금액이 1조입니다. 로열티만 1조요? 1조가 넘어갔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 통장에 돈이 꽂히는데 1조씩 꽂힙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90%가 넘어갔어요. 직원도 몇 명 없습니다. 돈 받는 거 말고 하는 게 없으니까. 자,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 LOL이라는 게임을 2010년대 초반에 보게 돼요. 중국의 그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회사가 텐센트입니다. 지분의 과반수를 투자하는데 한 5천억 조금 안 주고 네. 투자를 해요. 그게 지금의 일으키는 매출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거의 3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입니다. 그럼 1등은 뭐예요? 올해 1등 게임이 있어요. 뭐죠? 1등으로 올라온 게임이 우리나라 회사가 만든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배틀그라운드. 이게 현재 중국에서 엄청난 매출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1, 2등을 다투는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임. 우리나라가 게임 하나는 정말 잘 만드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 게임 산업도 우리 삼성 반도체와 같이 세계적인 그 비중을 차지하고 세계적인 레벨이죠. 지금 판교가 저렇게 클 수 있었던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개발 능력, 게임을 재미있게 만들거나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데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게임에서 바뀌지 않습니까? 네. 컴퓨터 위주의 게임에서 스마트폰. 콘솔로 오면다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은 뭐냐? 저 알고 계십니다. VR. VR도 가능성이 있죠. 그래요? VR은 근데 네.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는 곧 나올 걸로 예상되는 거는 네. 클라우드 게임, 스트리밍 게임이라는 게
나올 예정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옛날에는 영상을 보려면 다운로드를 다운 본 다음에 받아야 봤어요. 네. 요즘에 유튜브 영상 볼 때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그냥 보잖아요. 네. 사실은 영상의 시대가 그래서 열렸습니다. 근데 지금 게임 시장은 아직은 다운로드 받는 시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속도가 5G, 6G가 오면서 엄청나게 빨라진다? 그럼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없는 거네. 그럼 마치 유튜브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들어간 다음에 수많은 게임사들의 채널이 있겠죠. 누르면 되는 시대가 열릴 수 있어요. 게임의 유튜브 같은 게 생기는 거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유수한 글로벌 기업들이 그걸 일로 노리고 있구나. 뛰어들고 있어요. 이거를 먼저 만들겠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구글 전부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판교에 있는 백화점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의 현대백화점이 그렇게 핫하다. 이런 말도 저도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현대백화점 네. 매출 1위가 판교에 설마? 에이, 판교는 아니겠지. 아닐 것 같죠. 판교는 아닐 것 같은데요. 판교가 2019년도 현대백화점 매출 1위예요. 우와. 아니, 도대체 뭐가 팔리는데 이름이? 소비력이 갖춰진 동네란 거.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도 저곳에서 쇼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니, 왜 그건 신세계 뭐야? 회장님이 그건 뭐예요? 신세계 없나요? 물건이 많대요. 물건이 많아서. 우리 가게에 없는데 저 가게에 있더라. 이 예전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은 네. 백화점의 미래가 어둡다 이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네, 지금 가장 애매모호해진 게 저는 대형마트 시장이라고 보고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자기가 매일매일 필요한 생필품들은 대형마트를 가는 게 아니라 편의점, 집 앞에 편의점에서 사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고객들에 해당되는 명품 네. 마켓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확인을 시켜주고 판매를 해야 되는 정말 몇백만 원짜리 물건이기 때문에 저거는 온라인에서 사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아, 온라인 사람이 가짜일까봐. 교수님, 네. 지금 삼성중공업 건물이 판교에 있다는데 아니 판교에 왜 삼성중공업이 있습니까? 이제 배도 점점 IT화되는, 즉 메카닉이 아니라 전기 전자로 바뀌어가는 시대적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기계공학도에게 네. 울산과 거제에 와서 일해라 그러면 어차피 난 기계였으니까 글로 가야지 뭐 하고 잘 와요. 그런데 IT 쪽 인력들에게 거제나 울산으로 와서 해라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다. 우리가 올라와야지 해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전부 판교에다가 연구소를 차려서 여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구나. 네. 거제로 오라면 안 오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업에서는 정말 최강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원래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초호황기를 달리면서 1년에 우리 수출하는 금액이 막 40조가 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완전히 뭐 반토막이 났지만은 뜨다가 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예전에는 벌크선이라 그래서 뭐 많이 싣고 다니면 그걸 많이 실었는데 이 금융위기 이후에 벌크선 운임 지수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요. 배 운임 가격이 떨어지니까 배를 주문하는 사람도 없고 세계적인 물동량이 줄면서 우리나라 벌크선 완전히 가라앉고 그래서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때 조선업들이 모두 다 뛰어들었던 게 그 드릴선 같은 거, 드릴십 같은 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유 플랜트라 그러는데요. 바다 위에 세워놓고 안에서 원유 뽑는 거. 그때는 유가가 비쌌거든요. 이게 최첨단 기술을 가진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설이다 해서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전부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봤죠.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조선 3사가 수십조가 날라갔습니다. 그래도 원래 우리 한중일이 조선업을 하기 전에는요, 세계적인 조선 회사들 다 어디 있었습니까? 유럽 아닌가요? 다 유럽이에요. 유럽은 한국이 저럴 때마다 너무 부러워하는 그 논조. 쟤네가 세계 최초로 뭘 만들다가 손해를 좀 봤나 봐. 그 자체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그분들이 제대로 못 들으셔서 그래요. 손해를 한 8조 봤나 봐. 뭐 이런 게 있으면 회사가 없어질 뻔했대. 뭐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왜 부러워하냐면 이것도 한번 쳐봐 주세요. 말매의 눈물. 저게 뭐냐면 스웨덴에 있었던 기네스북에 오른 전 세계에서 단일 크레인으로 제일 큰 크레인이었어요. 저게 스웨덴 회사가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한중일이 안 되죠. 이제 회사가 파산해서 뭐래도 처분해야 되는데 저 크레인은 처분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 스웨덴 법이 저걸 처분하는 비용을 그 해당 회사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게 얼마나 나름대로 폐기 처분할 때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했냐면 가져가라. 공짜면 이제 증여가 되니까 세법상 복잡하니 저거를 $1에 매물로 내놓은 거예요.
저 말매 전 세계 단일 크레인으로 제일 큰 크레인을 누가 샀습니까? 우리 현대중공업이 단 1달러에 사왔어요. 스웨덴의 유력 일간지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죠. 말매의 눈물이다. 그 스웨덴 언론이 끝까지 들었어야 돼요. 그 후로 이제 한 1년에 8조씩 날아갔다는 소식을 저거를 8조 주고 산 걸 수도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업 요즘에 좋아요. 왜 좋냐면은 요즘에 뜨는 게 사실은 미국에서 셰일가스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셰일가스가 뜨면서 가스 경제가 굉장히 커지고 또 요즘에 그린 뉴딜, 그린 산업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는데 가스는 대표적으로 또 그린 산업에 또 들어가요. 원유에 비해서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 물동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게 LNG선 요즘에 흔히 말하는 LNG선을 요즘에 수주가 많이 들어와서 조선 3사 주가가 요즘에 또 출렁출렁 거리거든요.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얘기 중에 그 LNG선을 우리 카타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100척을 주문한 사건이 있어요. 100척이요? 100척입니다. 이게 한 척에 한 3천억 합니다. 2천억, 3천억. 그럼 100척이면은 30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3사에 30조짜리 주문서를 날린 거예요. 100척을 주문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주가들이 막 출렁출렁합니다. 30조짜리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거에 또 모든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판교 기획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전문가들은 다음에 더 좋은 내용과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